갈짓자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또 갈짓자로 좀 튀어 보겠습니다. 영화 얘기를 하려는데 흑백 영화에 대해서 좀 몇 개 본 거 외식으로 해몽을 하려고 합니다.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영화는 저로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크게. 제식의 해몽 중에 흑백 영화를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흑백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매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올리 마키의 가장 행복한 날이라는 핀란드 영화와 앞서 영상에서도 간혹가다 언급을 했던 끝없음에 관하여 이제 연기에 인용하려고 자꾸 좀 썼었는데, 영화 자체로 좀 또 그러다 보면 연기 얘기하게 되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나름의 해몽을 해볼까 합니다. 흑백 영화가 왜 좋으냐고? 아니 뭐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기생충 너무 좋은데 흑백 영화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것이고요. 올리마키의 가장 행복한 날을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핀란드 영화인데, 핀란드에서 그 당시 한참 뭐 몇십 년 전 얘기이겠습니다만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던, 실존했던 권투 선수 얘기입니다. 뭐 실제와 후보가 섞였겠지만, 이 영화는 흔하다기보다는 주로 잘 쓰는, 일단 뭐 소위 말하는 구조상에 있어서의 대비 구조 있죠. 그걸 즐겨 써요, 이 영화에서도. 근데 너무 확연하게 좀 이렇게 대비를 시켜가서 흥미가, 삭감이 좀 되는 경향이 좀 있긴 했습니다. 어떤 대비 구조냐? 이 권투 선수의 챔피언 도전기인데요. 이 영화 안에서는 챔피언이 안 됐습니다. 챔피언한테 얻어맞고 끝나는데, 실제로는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난 이후에 힘을 받아서 한번 세계 챔피언이 됐다고 그러네요. 아무튼 챔피언 도전기와 정반대로 권투는 좀 말하자면 거친 운동 경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의 순수한 사랑, 뭐라 그럴까, 존재가 가지고 있는 권투 선수로서의 거친 힘 말고요, 정반대에 아주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사랑일기, 그런 열정, 요거 둘을 대비시켜 놓고 가고 있어요. 이 영화 전체는 결국은 이 대비를 통해서 순수함과 이 천진난만함을 강조하는 쪽으로 기웁니다. 근데 이런 걸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 저는 글쎄 뭐 흑백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닌데, 왜냐하면 뭐 괜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순수 뭐 순백 뭐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흑백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 흑백 컬러에 이상하게도 좀 흐릿하게 좀 썼어요.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묘하게 포커스 자체를 줌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약간 삐뚤게 이렇게 썼는데,
의도적인 것 같아요, 저는. 필름이 나빠서 그랬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런 거 아닌가요? 뭔가 멀리 있는 듯한 아련함? 뭐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가? 그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뭐, 그냥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볼 수 있겠지. 보니까 이 흐릿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지금 다음에 얘기할 끝없음에 관하여라는 영화는 정반대예요. 흑백인데 왜 이렇게 별나게도 선명한지 모르겠어. 윤곽 자체만 아니라 전체가 그냥 너무 또렷해서 당분간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였고, 반대로 이 올리마키의 흑백의 영상의 기법은 흐릿함이 처음에는 내 눈을 부빌 정도로 이 사람 약간 흐릿한데 라는 느낌이 들다가 적응이 되어보니까 그냥 가는 뭐 다 적응되면 그렇게 가잖아요. 끝없음에 관해도 선명하다는 생각이 물컹 들다가 점차적으로 익숙해지면서 그냥 갔던 영화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대비 구조를 통해서 그런 걸 드러내려고 했던 흔적이 보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화면 자체도 굉장히 흔들리는 화면으로 갔어요. 단지 주인공의 버드맨 같은 경우에 주인공이 등짝 씩씩대면서 걷는 그것을 따라가면서 의도적으로 자기도 같이 움직이고 하는 흔들리는 화면은 왜 그런지 너무 분명했어요. 그죠? 이 흔들리는 내면색에 씩씩거리고 있는 분에 찬 어떤 주인공의 내면을 그런 식으로 시각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라고 느껴졌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 왜 굳이 흔들리게 만들지? 근데 영화 자체가 굉장히 좀 단조롭거든요. 단순하거든요. 여기에 좀 감독이 보기에 심심했나? 단조로움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아니면 이 아련한 이 순박함요, 천진난만한 사랑의 열정요, 요것에 대비되는 기법 중에 하나로 단지 그 챔피언 돈 자체만을 두고 한 게 아니라 방해하기 위해서, 아련한 순박함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볼 때 그랬다는 게 아니라 보고는 이후에 좀 따져보니, 그러고 보니까 이런 권투 장면 이런 거 빼고 사랑 장면, 대비 구조인 사랑 장면으로 갔을 때는 카메라가 안 흔들렸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아련하네요. 대비 구조에서의 첫 번째 챔피언 도전하는 이 권투 장면에서 이 영화가 드러내는 것은요, 상업주의의 노예가 된 이 권투 챔피언 도전하는데 주변에 막 이제 뭐 기획도 하고 막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챔피언조차 나중에 보여주는 장면을 보면은 챔피언조차 일종의 바로 그런 상업적 논리, 자본주의의 소모품처럼 취급되고 있어요. 정작 챔피언은 됐는데 다시 이제 방금 전에 성공했는데 뒷전이 물려가지고 돈 잔치하는 걸 이렇게 물끄러미 구경이나 하고 있는, 이런 걸 연결시켜서 바로 이제 주인공한테 그런 소모품화되는, 타자화되는, 대상화되고 주변인으로 전락해버리는, 더더군다나 뭐 적기 때문에 뭐 더 하겠지 뭐. 한 장면을 보면은 어디 이제 핀란드 어떤 시골이겠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보면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놀이 하는데 이렇게 진 열 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서 있고요. 공 같은 걸 땅 던지가 땅 떨어뜨리면은 상품 주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주인공이 거기를 이렇게 가가지고 한번 구경을 해요. 그때는 실제 사람은 그 진열 때 안 나왔던 것 같아.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다시 갔을 때는 보니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몸이 좀 비대하고 퉁퉁한 여자가 진일제에 딱 올라와 있고 그 뒤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막 던져요, 공을. 견디도 못하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와 좋다고 박수치고 하는데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다가 그러고 난 뒤에 물이 폭삭 젖어가 있는 뚱뚱한 여성, 퉁퉁하게 생긴. 근데 왜 꼭 영화는 이런 걸 이렇게 써먹어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뭐 하여튼 기본적인 상식에도 그렇게 보는 힘에 도전한다, 문제를 삼는다기보다는 이 영화는 듯한 아마 그런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그 여자를 이렇게 주인공이 물끄미 봅니다. 물이 젖어 있으니까 막 이렇게 이제 물이 젖은 몸을 막 닦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여성이 이렇게 닦다가 주인공을 봐요. 그 장면 컷인데요. 표정이 참 서글프습니다. 닦고 있는 그 여성의 표정이. 이런 거죠. 그 여성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자기의 존재감, 이런 걸 발견하는 것 같아. 뭐, 그러고 뭐, 그녀를 통해서 자신을 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천진난만하고 청순한 사랑에 대한 것은 보다 더 강렬해지는 이런 힘이죠. 근데 이 영화는 좀 아쉬운 게 제가 맨날 미결정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삶의 본질이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좀 질문을 했어. 질문 자체로 남겨놨으면 어떨까. 근데 영화가 그냥 답도 내린다. 이 말은 마침표를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결혼하는 장면, 즐거운 장면 보여주는데, 다만 이 흑백의 화면이 던지는 이 흑백의 순수함, 순진함, 천진난만함이 던지는 그런 여운 같은 것은 확실히 가져갈 수 있었던 영화라고 봅니다. 다음 얘기할 영화는 끝없음에 관하여. 이게 좀 할 말이 많아요.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 좀 제가 궁금해서 SNS를 좀 뒤져봤더니 뭐 존재의 영원함에 관한 얘기다, 움직이는 시다, 뭐 이렇게 영상시 뭐. 근데 보통 이런 영화는 난해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난해하긴 한데 다른 측면에서 난해한 게 아니야. 영상시는 너무 쉬워요. 난해하지 않아요. 근데 이해는 잘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죠. 말초적 재미나, 그런 재미가 아니라도 재미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반 대중들이 노리는 재미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다. 그래서인지 한국 관객은 뭐, 해봤자 한 4천여 명 들었대나? 이런 영화에 대한 어떤 매니아들만 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로이 앤더슨이라는 감독, 노장 감독이 만든, 근데 정서적 이해를 구하거나 공감을 구하는 영화가 절대 아니고요. 굳이 말로 하자면은 감각적 이미지로 무장한 일상성 또는 이벤트성이 가지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영상미가 돋보인다. 제목이 암시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예. 끝없음에 관하여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끝없다는 건지. 그러니까 존재의 영원한 얘기가 나오겠죠. 방점 찍는 거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왜냐하면 해석이 불가하기 때문에 영상 자체는 좋은데 이상하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왜 이걸 만들지? 이런 거 있잖아요. 삶이 담긴 것 같기도 하고, 영상미, 뭐 사랑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애정,
존재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들을 뭐 뒤엉켜가지고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 보여주는 게 특히 사랑에 관한, 불멸함에 관한 사랑이란 것. 한꺼번에 보여주는 게 어느 장면에선가 느닷없이요. 하늘이 있고, 하늘 위로, 그 결혼 면사포 뭐 이런 걸 입은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그건 안, 치마만 펄럭펄럭거리지 그 자체는 꼼짝 않고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있고, 마치 이거 있잖아요. 그러나고 하늘만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어떻게 보면 좀 조잡하게 찍은 듯한 느낌, 오래 붙인 듯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근데 그것조차도 희한하게 하늘이 배경이 뒤에 있고 이게 아니고 같이 있어요. 동등한 선에서. 평면적이고. 근데 이게 움직인다. 하여튼, 저는 이게 영상미인가? 뭐 모르겠어. 아무튼 이 영화는, 콜라주화된 이벤트 모음집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혹은요, 뭐, 아니면 에피소드랄 것도 없지. 왜냐면 에피소드는 어느 정도 서술적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서술이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콜라주화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다는 거예요. 각 이벤트 간의 연결고리가 전무합니다. 아예 없어요. 앞에 것하고 연결지어서 뒤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결국 그 이벤트 자체도 그 자체의 흐름만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담보하지 않는다. 이 이벤트, 즉 장면 자체도 말이죠.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뜬금없이 시작하고 뜬금없이 끝나는 것 같은데, 제 표현을 하자면 그냥 우연히 생성됐다가 느닷없이 우연하게 그냥 소멸해버리고 관객을 벙찌게 만드는, 감독이 아마도 찍을 때 그러했으리라고 상상되는 정도의 무심함이 여기에는 필요합니다. 무심하게 그냥 그저 바라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웬만하면 안 보지. 그러니까 그 무심한 속에서 뭔가 이제 드디어 뭔가가 드러난다.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그 자체만의 독특한 어떤 질서, 영상미, 그 안에 담긴 연기, 이런 것들이 마구 불쑥불쑥 드러납니다. 저는 이 관점을 가지고 좀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연기에서 당연하다고 여기거나 못 보거나 놓친 부분도 저로서는 굉장히 많이 건드려주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해서 얘기해보고 싶은데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